너는 평생 오빠 돈으로 사는 여자잖아. 어디서 잘난 척이야? 왜? 표정 풀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없어도 우리 집은 더 잘 돌아가거든? 입 좀 다물어. 오빠가 불쌍해서 데려온 사람 주제에 맨날 울먹거리기만 하고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빠 힘들게 번 돈 네가 다 쓰고도 떳떳한 척하지 마. 봐, 또 눈물 글썽이지? 그래서 내가 못 참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2 참고 사느라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들으신 건 제가 어제 겪은 일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잊지 못할 이야기, 제 평생 가장 끄직하고도 서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 게 무뚝뚝한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침묵 속에 폭풍 같은 화가 숨어 있다는 걸요. 남편은 화가 나면 집안을 뒤집어 놨습니다. 밥그릇이 날아가고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저녁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무릎 꿇고 그걸 닦았습니다. 남편은 그 위를 그냥 걸어 나갔어요. 신발에 국물이 묻든 말든요. 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벽을 주먹으로 쳤고 문을 발로 찼고 제 바로 옆에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음엔 내 머리통이야.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두려웠습니다. 자다가도 남편이 돌아눕는 소리에 깼어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큰애가 중학생 때였나요? 시험을 못 봤다고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책들이 쏟아지고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큰애는 울지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애가 무서워해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닥쳐, 너도 한 대 맞고 싶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큰애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하면 안 돼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아빠 화 안 나게 할게. 큰애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이상한 건데.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더 지옥이었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는데 저를 한 번도 사람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오빠 신부라고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별로인데?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누이가 제가 차린 상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너 요리 배웠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손에 화상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감싸주셨거든요. 그만해. 애가 열심히 했어. 시누이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등 뒤에서는 저를 째려봤어요. 너 잘났다. 우리 엄마한테 붙어먹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저희 집에 오면서도 빈손으로 왔어요. 과일 한 박스, 고기 한 팩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린 밥상을 보며 한숨 쉬고 트집 잡고 비웃었어요. 엄마 보면 기가 막혀 하실 거야. 이게 차례상이라고. 우리 엄마는 정성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부친 전이 조금 탔어요. 바빠서 불 조절을 잘못했던 거예요. 시누이가 그걸 집어서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돼지밥도 아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시누이는 제 옷차림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너 왜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녀? 우리 오빠 얼굴에 먹칠하게. 저는 그저 평범한 옷을 입었을 뿐이었어요. 명품도 아니고 누더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뭘 입든 맘에 안 들어 했어요.
남편은 그런 여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아. 좀 신경 써. 저는 참았습니다. 40년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애는 딸이고 작은애는 아들이었는데 둘 다 착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라도 대들면 아이들이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요. 우리도 힘들어요. 큰애가 20살 때였나요? 제가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또 화를 내서 화분을 던졌거든요. 저는 참다 폭발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큰애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만해요. 우리 때문에 좀 참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명절 때 오면 밥만 먹고 빨리 나가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뭐라고 하면 애들은 모른 척 했어요. 심지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전화 왔다고, 애가 온다고,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앞에서요. 남편은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들다가요. 거동이 불편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좀 데려다 줘요. 남편은 텔레비전 보면서 말했어요. 택시 타고 가. 나 바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도 없었는데요. 남편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요.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아이 낳고 힘들 때도 그 어떤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는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4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한테 오늘 어땠어?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저도 60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이게 저였어요. 40년 동안 소진된 사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부부인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그냥 습관이고 의무고 감옥이라는 걸요.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오고 시누이도 왔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큰애네 아이 돌잔치 때도 빈손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축의금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돌잔치 음식에 대해 1시간 동안 트집을 잡았어요. 요즘 애들은 돌잔치를 이렇게 대충 해? 큰애는 울먹였지만 참았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거든요. 15가지 전이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체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가 뭐라고 할까 봐요.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시누이가 또 시작했습니다. 야, 이 나물 왜 이렇게 물러? 너 요리 못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정성이 없어, 정성이. 너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지.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시누이가 제 앞에서 말하다니요. 게다가 아이들 앞에서요. 그 말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사실이잖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시누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인데 너 요리 못하는 거 동네방네 다 아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매번 빈손으로 오시면서 왜 맨날 트집만 잡으세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손에 화상도 입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신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 주제에?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당장 동생한테 사과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사과 안 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세게요.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허리가 세게 부딪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큰애는 고개를 돌렸고 작은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큰애 남편은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어요.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한 사람처럼요. 그러게 입조심을 하지. 우리 오빠한테 대드니까 그렇지. 너 같은 게 누구 덕에 여태 먹고 살았는데 쓸모도 없으면서 목소리는 왜 그렇게 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서러워서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쟤 요즘 이상해. 갱년기야? 원래 성격이 그래. 그리고 남편이 대답하는 소리. 그냥 내버려둬. 원래 저래. 아무도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떠나기 전에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오빠, 쟤 좀 단속해. 집안 망신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제 남편이 저 때문에 여동생한테 사과하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떠나고 아이들도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큰애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음부턴 그냥 참아요. 명절 때마다 이러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뭐였을까?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샌드백, 나는 사람이 아니었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23살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었던 제 모습, 처자이를 낳고 행복해했던 순간. 하지만 그 이후로는 뭐가 있었나요? 남편의 화, 신우이의 무시, 아이들의 외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먹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이걸 하고 살았구나. 이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았구나.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평소엔 남편 물건을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만졌다가 1시간 동안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류들이 있었어요. 은행 독촉장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카드가, 미납금, 다 제 명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첫 장을 봤습니다. 3천만 원, 두 번째 장 2천만 원, 세 번째 500만 원, 합치면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명의로요.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대출을 받은 적이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여기 좀 찍어줘 했을 때가 있었나요? 몇 년 전에요. 뭔데요? 그냥 서류야. 빨리 찍어.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남편이 제 명의로 돈을 빌렸고 다 쓰고 갚지 않았던 거예요. 독촉장 날짜를 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왔더군요. 남편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일어났어요. 시끄러워. 대출 좀 받았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천만 원이에요. 제 이름으로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집안일 좀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리고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벽에 금이 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 명의를 몰래 쓴 거예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몰래? 부부 사이에 무슨 몰래야? 당신이 도장 찍었잖아. 저는 이게 대출인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당신 잘못이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꼭 쥐고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받았습니다. 신우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일로 우리 오빠한테 사과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너 명절에 가족 분위기 망쳐놓고 우리 오빠 얼굴에 먹칠하고. 너 정신 차려. 내가 뭔데 오빠한테 대들어? 저는 사과 안 해요. 제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뭐,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누구 덕에 사는데? 제가 4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켰어요. 지켰다고? 오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웃기지 마. 너 혼자서 뭘 할 줄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깨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게 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이 빚 문제요. 그리고 우리 문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우리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62이요. 그래도 아직 살 날이 남았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정신 차려. 이혼? 내가 나가서 뭐하고 살 건데? 돈도 없으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은 제 몫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빚도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내 목? 너한테 무슨 몫이 있어? 내가 번 돈으로 살았으면서.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다 공짜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이혼하고 싶다고요.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상담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걸 예전에 들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그냥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그분은 휴지를 건네주시면서 기다려주셨어요. 한참 만에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남편의 폭력, 시누이의 괴롭힘, 아이들의 외면,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빚까지요. 말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다 말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할머니 인생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그분은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주거 지원, 심리 상담까지요. 두려워 마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곳이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어요.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한 거예요.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접수하시고 저희한테 증명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갔습니다. 경찰관분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독촉장도 보여드리고 제가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이라도 상대방 모르게 명의를 쓴 건 문제예요. 사건 접수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떨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조사하겠다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쳤구나. 진짜 부부 사이에 경찰까지 불러 당신이 제 명의를 몰래 쓴 게 잘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또 쿵 소리가 났어요. 당신 이러면 진짜 끝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자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권도 있고 남편분이 가정 내에서 폭력적이었다는 증거도 있으니까요. 근데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난 구멍, 사진 찍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찍으세요. 그리고 명절 때 일 누가 봤나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시누이도요. 아이들한테 그날 일을 증언해달라고 하세요. 힘들겠지만 필요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난 구멍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 군데였어요. 거실 벽, 방문,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요. 사진을 찍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은 흔적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요. 그리고 큰애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부탁 좀 할게.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데요? 명절 때 일 기억하지? 아빠가 엄마를 밀친 거, 그거 증언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거 왜 필요해요? 엄마가 이혼하려고 해.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큰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이혼하려고요? 응, 엄마 결심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큰애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편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작은애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애는 달랐어요. 엄마, 저는 못해요. 아빠도 제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당한 거 너도 봤잖아. 봤지만 엄마가 먼저 고모한테 대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모가 좀 심하긴 했지만 엄마도 참아야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애는 끝까지 아빠 편이었습니다. 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벌써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찢어버렸어요. 안 해. 절대.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하겠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당신 양심도 없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심이요? 제 명의로 빚 만든 사람이 양심을 말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진짜 이혼하려고? 네, 미쳤구나. 나이가 몇인데 너 나가서 뭐 먹고 살려고? 우리 오빠 버리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일이니까요.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내일? 웃음내.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평생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으면서 너 혼자 살면 거지 되기 딱 좋아. 아니지. 아마 죽어서 나올걸? 누가 너 같은 늙은이 신경이 났어?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 뒷바라지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그거 다 공짜였어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여자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하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오빠 뒷바라지 하세요. 40년 동안 저를 무시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해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너 진짜 버릇 없어졌다. 우리 오빠한테 내가 다 일러줄 거야. 그러세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어요. 법원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이혼하겠대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벽에 난 구멍 사진, 명의도용 서류, 독촉장들, 그리고 큰애의 증언서요. 큰애가 직접 써준 거였어요. 명절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잡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냥 손이 나간 거예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한 번만 그런 거였나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판사님이 벽 구멍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화가 나서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를 괴롭혔어요. 밤중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문자로 협박하고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신우이도 계속 전화했어요. 너 정신 차려. 우리 오빠 혼자 어떻게 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양심도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은 신우이가 집 앞까지 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우리 오빠한테 사과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1시간이나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봤어요.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겨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50%, 그리고 명의도용권은 남편이 전액 책임지기로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40년간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해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법원 밖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혼자 늙어서 죽을 거야. 누가 너 같은 늙은이 거들떠나 봐.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많았지만 대부분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집값을 반으로 나눴어요. 제 몫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큰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40년간의 가사노동을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요. 짐을 풀면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홀가분해서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물건이 날아오지 않았고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았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남편은 커피를 안 좋아해서 평생 안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에 나무가 보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몸이 뻣뻣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70이 넘으셨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대요. 처음엔 슬펐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은 저처럼 이혼하셨대요. 딸이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대요. 우리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떨고 웃고 서로 위로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까요? 다들 좋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친구가 없었어요.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욕만 해. 그래서 저는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원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었어요. 2달쯤 지나서 큰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큰애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큰애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큰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내 삶이 있었잖아. 근데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야 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큰애가 울먹였어요. 저는 큰애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큰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볼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잘하셨어요. 이혼하신 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한테서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애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애가 아빠랑 살고 있대요. 남편을 돌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작은 애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남편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혼자 자취하는데 엉망이래요. 빨래를 못해서 옷이 다 늘어났고 밥을 못해서 배달 음식만 먹는데요. 살도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당뇨도 생겼대요. 시누이한테 도움을 청했대요. 나 좀 도와줘. 밥이라도 해줘. 너 여자잖아. 근데 시누이가 거절했대요. 난 바빠. 내가 왜 오빠 뒷바라지를 해? 걔가 할 일이지. 평생 오빠 편만 들던 시누이가요.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한 거죠. 남편이 화를 냈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신우이가 대답했대요. 챙겨준 게 뭐 있어? 명절 때 밥이나 얻어먹은 거지. 그것도 걔가 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대요. 신우이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신우이 남편이 몇 년 전에 떠났대요. 당신 성격 못 참겠어. 평생 남 무시하고 살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그래. 그렇게 말하고 나갔대요. 신우이는 자식들한테도 연락이 끊겼대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전화도 받기 싫어.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집 딸이 우리 동네 살아요.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요. 엄마가 아파도 병원도 안 데려간대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신우이가 평생 남을 무시하고 살더니 결국 혼자 남은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요. 한 번은 신우이가 복지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신우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우리 오빠 좀 돌봐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오빠가 혼자서 못 살아. 밥도 못 해 먹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너라도 좀 도와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정은 있잖아.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요? 저를 어떻게 대했어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신우이가 사과하다니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저는 팔을 빼고 걸어갔습니다. 신우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도 나중에 늙으면 혼자야. 외롭게 죽을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남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돌아온다는 거요. 어느 날 마트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있었어요. 수레에 라면이랑 김치만 가득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도 허옇게 새고 등도 굽었더군요. 옷도 제대로 빨지 못했는지 얼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여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남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요. 4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발, 나 혼자 못 살아. 도와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제 말 한마디에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초라했습니다.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일어나. 당신이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까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화풀이 대상이었고 하인이었고 투명인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없었고 아프다고 해도 신경 안 썼고 여동생이 저를 괴롭혀도 편만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이제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러니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복지관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먹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 먹고 일찍 잠듭니다.
단순한 일상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소리 지르는 사람 없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과 달라 보여요. 눈빛이 밝아졌어요. 입꼬리도 올라가 있고요. 저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물어보셨어요. 언니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 같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애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제 작은 집을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뻐요. 손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치? 할머니 집이야. 큰애가 주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 딱 엄마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담하고 따뜻해요. 그렇지? 엄마 처음으로 내 집을 가졌어. 엄마 얼굴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진짜 잘하셨어요. 손주들이 놀고 있는 동안 큰애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봤어요? 응, 마트에서. 어땠어요? 초라하더라. 엄마는 안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안 힘들어. 큰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요. 존중받으며 사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애한테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잘 살고 있나? 행복한가?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애가 준비됐을 때 연락하겠죠.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로요. 바다를 보러 간대요. 저는 평생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돈이나 아껴. 그래서 어디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요.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어제 창밖에 봄이 완전히 온 게 보였어요. 나무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연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요.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꽃이 이렇게 예쁜 건지 알았어요. 평생 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그리고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도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행복해서요. 가끔 생각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용기가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두려웠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해냈잖아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황혼에 찾아온 이혼,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평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몇 살이든요. 60이든 70이든 그 이상이든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받으며 사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힘들다는 걸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40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자기 것이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제 거예요. 남편 것도 아니고 시누이 것도 아니고 아이들 것도 아니에요. 오롯이 제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거예요.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뭘 쓸까 막막했는데 제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이야기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책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요.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꽃밭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제 인생은 꽃밭 같을 거예요. 가시도 있겠지만 꽃도 많이 필 거예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늙는 것도, 혼자 죽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있고, 큰애가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햇빛이 또 들어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갑니다. 밖에는 봄이 활짝 피어 있어요. 저처럼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